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너꿀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저녁입니다. 늦은 새벽 이제 12시가 넘어서 토요일이네요. 토요일 새벽 12시 00시 30분이고요. 지금 미국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 트위터를 하나 올렸는데, 이게 지금 중국과의 그 무역 전쟁이 다시 히토류를 기점으로 다시 재점화하는 듯한 메시지의 내용을 트위터에 게시를 했습니다. 딱 트위터에 게시를 하자마자 시장에 빠지기 시작을 해서요. 큰 발작을 일으킨 것처럼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에서 급락의 신호가 관찰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많이 올랐던 AI 관련 주들이나 비트코인 같은 관련주들이 많이 급락을 보이고 있고, 바이오주들은 그렇게 크게 반응을 안 하고 있는 편이에요. 바이오테크 주식들 몇 개가 이제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는 바이오테크 주식들 몇 개가 좀 반응을 좀 하고 있고, 바이오주 실적이 나오는 대형 제약 바이오 회사들의 주가는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나 중국과의 이슈로 인해서 히토류 전쟁이 나오게 되면 반도체 관련해서 테크 기업들이 많은 타격을 입을 거로 지금 주가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오 회사들은 그쪽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많은 타격이 없는 것으로 보고, 대형 제약 바이오 회사들은 빠지지 않고 있고, 바이오 테크 회사들 위주로만 좀 빠지고 있습니다. 이 시장을 좀 제가 잠깐 드는 생각으로 해석을 좀 해보자면, 일단은 빅테크 주식들은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 AI 관련해서 거품이다 아니다 라는 논쟁까지 벌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았었고요. AI는 계속 갈 거다 라는 인식이 시장에 많이 퍼져 있었고, 그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 있었고, 그래서 고평가 논란이다, 거품이다 하는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고 계속 주가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서 이런 사소한 이슈, 사소하다고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이런 뭔가 부정적인 이슈가 땅 터지면 그거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급락이 연출되기 마련이죠. 언제나 전통적인 투자자들의 그런 격언들은 항상 틀리지만은 않습니다. 요즘 들어서 전통적인 투자자들의 격언들 중에서 많이 무시됐던 것들이 요즘은 평가 기준이 달라졌다. 뭐 PER이나 PBR이나 과거의 그런 기준 따위는 요즘 시장에선 적용되지 않는다 라는 것들이 팽배하게 있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급등 사례가 있었고요. 꿈을 먹고 자란 빅테크 주식들이 지금 많이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렌 버핏이 한 이야기가 있었죠. 파도가 밀려올 땐, 물이 차 있을 때는, 밀물일 때는 물속에 다 들어가 있으면 누가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물이 빠지고 나면 누가 발가벗고 있는지를 단방에 알 수 있다 라는 워렌 버핏의 명언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장에서는 이제 물이 빠지고 있죠. 이제 누가 발가벗었는지, 수면 위로 모두 다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나오고 있을 거고요. 그 말인 즉슨 어떤 사람이 고평가된 종목에 고점에 투자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이제 판가름이 나는 장이 올 것 같습니다. 오늘의 급락이 당분간은 많은 급락세를 불러올 것 같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그 패시브 자금들이 많죠. ETF에 투자된 자금들도 많고, S&P 500이든 아니면 나스닥 100이든 ETF에 투자된 자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이 빠지면 또 급락을 연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마 트럼프와 시진핑 이슈로 인해서 잠깐은 연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 이슈가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지만 시진핑 입장에서도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도 사실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 하나 던진다고 그래서 주가에 그렇게 큰 영향이 미칠까, 주가가 좀 빠져도 괜찮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것 같고요. 시진핑 입장에서도 미국이 건든다면
중국도 가만히 있진 않죠. 예, 중국이 맞고 깨갱거리진 않습니다. 언제든지 반격을 시도를 하죠. 그게 지금 히토류라는 천연 자원을 가지고 지금 이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빅테크 주식들이 많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솔직히 지금 이번 영상의 제목을 땡큐 트럼프라고 지은 이유는 너무 좋죠. 지금 타이밍이 바이오주의 물론 빅바이오텍들은 안 빠지고 있지만 소규모 바이오텍들은 좀 주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이 없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거죠. 매출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주가가 빠져도 할 말이 없어요. 바이오텍들은. 하지만 우리는 이런 급락장이 다행이죠. 예, 왜냐하면 이제 한올바이오파마도 조정을 많이 거치고 가기도 했지만 지금 조금 이제 뭐라 그러죠? 상승에 대한 시그널이 좀 이렇게 추세가 상승에 대한 추세에서 한 번은 꺾여줘야 이게 조정이 나와줘야 건강한 조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걸 이제 트럼프가 만들어줬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덕분에 저는 좀 이제 다음 내일 장이 이제 한국장도 당연히 조정을 받을 것 같은데 바이오테크 회사들 주식이 빠질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식장이 워낙 AI나 이런 반도체주에 수급이 쏠려있기 때문에 그때 바이오주는 좀 쉬어갔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주로도 수급이 들어올지 아니면 다 같이 빠질지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시장이 빠지면 바이오주도 좀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일단은 이런 무역 분쟁 이슈들이 또 나타나게 되면, 히토류 때문에 또 트럼프와 시진핑이 또 싸우게 되면 금리 인하가 진짜로 되나 하는 거에 대한 의문감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그게 생겼으면 아마 빅바이오텍 회사들 주식들도 많이 빠졌을 겁니다. 근데 지금 빅바이오텍 회사들 주식까지 빠지지는 않는 거 보면 금리 인하 이슈로까지는 확장 해석은 하진 않는 것 같긴 해요. 만약에 금리 인하 이슈까지 금리 인하 안 될 수도 있겠다. 금리 인하 정책이 불안할 수도 있겠다. 이런 정책들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도 있겠다라는 식으로 반응을 했으면 빅바이오텍 주식들도 많이 좀 빠졌을 겁니다. 근데 뭐 일라이릴리나 존슨앤존슨이나 노보노디스크나 아니면 노바티스나 리제네론이나 머크나 뭐 이런 대형 일라이릴리, 뭐 아스트라제네카 등등 이런 에브비 이런 회사들은 많이 안 빠지고 있거든요. 실적이 없는 바이오테크 회사들 위주로만 좀 빠지고 있어서 아마 금리 인하 이슈로까지는 금리 인하 안 되는 거 아니야까지는 해석이 안 되는 것 같고, 다행히 바이오테크 회사들만 빠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슈가 금리를 건들지 않는다면 바이오테크 회사들이 가장 민감한 게 금리거든요. 바이오주들이 금리로의 이슈까지는 번지지 않는다면 월요일장에 물론 다 빠질 수 있겠지만 바이오주로도 일부 수급이 좀 옮겨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뭐 한국 시장이 워낙 지금 기업 가치 재평가다, 뭐 그 상법 개정이다, 뭐 이런저런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자금들이 다 빠져나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한국에 있는 자금들은 대기를 할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어떤 자금이 어디로 흐르냐에 따라서 좀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테크 주식들은 지금 많은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회사들 쪽으로 수급이 조금 이동할 수도 있는 시그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게 미국이랑은 좀 다른 게, 우리나라는 지금 시장 자체가 코스피 시장 자체가 워낙 지금 정부 기조에 힘입어서 자금이 많이 이동해져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워낙 고평가 논란에 시달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빠지는 게 곧 한국에서도 많이 빠질 거다라고까지 연결 짓기에는 지금 시장 분위기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예측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바이오테크 회사들로 만약에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 자금들이 조금 일부는 빠지더라도 조금 머물러 준다면 AI나 빅테크 쪽으로 많이 수급이 쏠려있던 돈들이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 바이오주들 쪽으로 이동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이뮤노반트는 지금 마이너스 4.86%, 그러니까 16.6달러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 어제 올랐던 8%를 많이 반납을 했어요. 트럼프가 으르렁한 덕분에 지금 다시 반납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부터는 이제는 하락장이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단타가 쉽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나 한올바이오파마를 트레이딩을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종목을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단타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운이 좋아서 고른 종목들이 잘 올라서 수익 실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이게 하락장이다까지는 좀 아니지만 아무튼 하락의 시그널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많이 올랐던 고평가됐던 빅테크 회사들이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그 쏟아져 나온 매물들은 주가 하락을 불러오고요. 주가 하락은 곧 사람들의 본전 심리를 또 자극을 하죠. 그래서 또 공포감도 있고요. 그래서 하락을 또 부르는 장이 오게 되면 결국은 당분간은 좀 하락의 장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럴 때는 본격적으로 이제는 투자 철학이 빛을 발할 때가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건 아니지만 여러 전통적인 투자자들, 성공한 투자자들이 얘기를 했던, 시장을 보지 말고 기업을 봐라가 이제 먹히기 시작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보지 말고 기업을 봐라.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보시면 시진핑과 트럼프가 싸운다 그래서 한올바이오 파마에 문제될 게 있나요? 물론 금리 이슈다, 이런 시장의 이런 매크로적인 이슈들로 따지고 들어가면 주가에 당연히 영향은 있겠죠. 없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주가가 빠진다 그래서 한올바이오 파마 회사가 트럼프랑 시진핑이랑 싸워서 한올바이오의 파마의 기업 가치가, 실제 기업 가치, 파이프라인이 그만큼 무너질까요? 경영진이 뭐 갑자기 바뀔까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기업 자체만 보면 변한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트럼프와 시진핑 으르릉 했다 그래서 이뮤노반트 사람들이 임상을 진행을 안 하나요? 이뮤노반트 주가가 4.6%가 빠졌는데 그만큼의 4.6%만큼의 가치만큼, 지금 현재 계속 변동 중이긴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제가 지금 봤을 때 4.6% 마이너스거든요. 이뮤노반트의 기업 가치가 4.6%가 빠졌는데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4.6%가 없어졌나요? 환자들이 4.6%가 줄었나요? 아니면 이뮤노반트가 진행하고 있는 약의 임상 데이터가 4.6%만큼 감소가 됐나요? 그런 거 전혀 없거든요. 지금 시장만 빠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던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일단은 현금을 확보해 놓자 라는 마음으로 매도하는 자금도 있을 거고요. 시장만 빠지고 있는 겁니다. 기업 가치엔 전혀 변함이 없어요. 물론 시진핑과 트럼프가 싸웠기 때문에 그 싸움의 주제인 히토류 때문에 뭔가 사업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산업군들은 문제가 있겠죠. 그건 이제 향후에 멀리 봤을 때 조금 부품 수급 조달 이슈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완제품이 나오기 힘들 거고요. 완제품이 나오기 힘들면 매출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반도체 관련이나 그런 뭔가 그 테크 회사들과의 연계가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도 있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 그런 회사들은 빠질 겁니다. 이유가 납득이 되죠. 빠질만 합니다. 하지만 바이오 회사들은요. 바이오 회사들은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이 없거든요. 트럼프랑 시진핑이랑 싸운다 그래서 바이오 회사들이 그렇게 빠질 주제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빅바이오텍 회사들의 주가는 아주 견조하게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빠지는 건 기업을 봐야 된다. 시장을 보지 마라. 시장은 빠지들게 납둬라. 만약에 한올바이오 파마 주가가 빠진다면 기업의 가치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자. 그리고 내가 왜 샀는지, 이 기업을 왜 샀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거예요. 하락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기업을 내가 왜 샀지를 다시 돌이켜보는 겁니다. 이 기업을 샀을 때 시장을 보고 사셨으면은 당연히 불안하시겠죠. 하지만 이 기업 자체만을 공부하고 이 기업을 바라보고 이 기업을 공부하고 이 기업의 주가가 저평가됐고 그러한 이유들로 사셨다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땡큐를 외치셔야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땡큐 트럼프라고 했고요. 지금은 딱 이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장이 시작이 됐고
어쨌든 무슨 이유든 간에 하락의 시그널이 지금 또 AI 반도체 거품에 대한 논란도 있고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그 심리를 자극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단타가 좀 어려운 시장이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좀 조정 기간이 있을 것 같고 AI에 대한 과연 이 AI가 얼마나 빠르게 발전을 할지 AI가 정말 모든 기업들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지 지금 AI를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이 모두 다 나중에 수익을 받을 수 있을지 이 닷컴 버블이 다시 재현이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정장이 아마 좀 길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물론 급하게 올라온 것도 있었죠. 그래서 긴 조정이 아마 발생이 될 것 같고요. 그럼에 따라서 지금 우리의 위치는 과연 어디인가를 한번 돌이켜 볼 때가 됐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사실 크게 이슈가 없죠. 그죠? 시장이 빠진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를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월요일 주가가 빠진다면 화요일 주가도 빠진다면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 생각엔 물론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겠지만 제 생각엔 너무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현금을 갖고 있을 성격이 아니에요. 일단은 그 기업이 언제 어떤 소식을 가지고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시장에 항상 투자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투자자라서 일단 현금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그냥 분배해서 바로바로 사버리거든요. 물론 기업 가치가 워낙 높아져서 이건 너무 비싸졌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사실 그것보다는 이건 좀 덜 평가되었다 하는 부분들의 주식을 좀 더 비중을 높게 매수를 하긴 합니다만 아무튼 현금을 들고 있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저는 이런 하락장에서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시간이 뭐 허락을 해줄진 모르겠지만 월급날까지는 좀 저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현금을 들고 있는 분들이시라면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지 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떨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올바이오파마의 기업 가치는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빅테크 회사들 위주로만 지금 히토류 관련해서 뭔가 영향이 있을 것 같은 회사들은 당연히 빠지는 게 합리적으로 마땅하나 한올바이오파마는 아직은 빠질 이유가 없다. 중국과 미국이 바이오 전쟁을 벌인다 해서 뭔가 한올바이오파마 기업 본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은 지금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현금 있으신 분들은 기다리시면 되고 싸게 집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그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한올바이오파마를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물론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겠지만 얼마나 누가 열심히 잘 모으고 얼마나 오래 묵직하게 들고 가느냐가 향후 나의 수익 금액을 좌우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기업 가치가 지금 바토클리맙 테드 데이터도 안 나왔고요. 아이메로프로바트 데이터도 안 나왔고요. 일본 기술 수출도 아직 안 했고요. 하버바이오메드의 중증 근무력증 임상 3상 FDA 승인, FDA가 아니고 중국 NMPA 승인 신청 결과도 아직 안 나왔고요. 중국에서 그 바토클리맙에 대한 분쟁, 하버바이오메드와 한올바이오파마 간의 그 바토클리맙 그 권한에 대한 그런 조정 분쟁도 있어서 불확실성도 남아 있고요. 임뮤노반트가 테드 관련 질환을 과연 상업화를 할지 말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남아 있어서 지금 남아 있는 게 모두 다 불확실성이고 아직 결과가 나온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그런 불확실성을 담고는 있지만 테드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실려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어느 정도 상승 곡선을 타고 있었는데 그런 불확실성을 모두 안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뭐라 그러죠? 그 기업 가치가 많이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외국인도 지금 외인 비중이 지금 5% 이하로 떨어져 있고 한올바이오파마가 그 국민연금도 아마 지분을 많이 매도한 상황에서 아직 매수를 아직 매수로 돌아서진 않은 것 같아서 국민연금 지분율도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유지되고 있는 것들은 사실 나중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를 하기 시작하면 무섭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외인 비중이 높은 회사가 좋은 거냐, 낮은 회사가 좋은 거냐라고 했을 때 외인 비중이 높은 회사가 좋을 수도 있고요. 낮은 회사가 좋을 수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외인 비중이 이미 높아져 있는 회사들은 사실 매수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만큼 주식이 잘 평가를 받고 있다는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근데 외인 비중이 떨어져 있고 기관 비중도 떨어져 있으면 개인들의 비중이 높다면 그 회사가 물론 안 좋은 회사라면 사실 그런 회사는 피해야겠죠. 하지만 펀더멘털이 갖춰져 있고 나중에 향후 성장 가능성도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이 지금 잔뜩 껴 있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를 안 하고 있는 회사라면 너무 땡큐죠.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다 그래서 다 안 좋은 회사고 외인들 기관들이 다 많이 들고 있다 그래서 다 좋은 회사고 물론 그 좋은 회사냐 안 좋은 회사냐는 그런 걸로 판가름이 날 수 있지만 주식으로 봤을 때는 주식 가격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갖고 있으면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평가를 잘 받고 있다는 거고요. 주식 가격만으로 본다면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싸져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외국인 기관들이 하도 팔아대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무섭게 또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제 진입을 할 때 외인과 기관 비중이 좀 낮아 있는 주식들에 좀 눈이 가는 편이고요. 오히려 외인 기관 비중이 높아서 수급이 잘 들어와 있어서 주가가 올라 있는 것들은 저는 좀 진입하기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지금 한올바이오파마가 불확실성이 잔뜩 껴 있어서 기관들도 매수하기를 꺼려하고 있고요. 외인들도 지금 비중이 많이 줄었습니다. 과거에는 뭐 7% 이상도 갖고 있었는데 지금 5% 이하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뭐 많이 저평가된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가격도.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감사하게도 으르렁을 한번 해줬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아이구나 하고 이제 발작을 일으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빅바이오텍 회사들은 주가를 유지하고 있고 물론 매출이 안 나오는 바이오테크 회사들은 좀 주가가 떨어졌지만 일부 테크 기업들은 많은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왔다 갔다 반등을 한 해 만에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경우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 불확실성이 잔뜩 껴있고 수급도 빠져있고 이럴 때 매수를 해야지 언제 매수를 하냐. 그러니까 월요일에 만약에 장이 떨어진다면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뭐 화요일까지만 갈지 일주일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향후 기업 가치를 보고 이 기업만 보고 시장을 보지 말고 한올바이오파마의 기업만 보고 매수할 때가 왔습니다. 즉 저희들의 투자 철학, 본인들의 투자 철학이 어떤지는 제가 다 모르겠지만 제 투자 철학에 따르면 너무 좋은 기회가 올 것 같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때부터는 이제 투자 철학에 빛을 발하는 투자 실력이 판가름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중국 신약 승인도 언제 뜰지 몰라서 올해 안에 뜨게 되면 이제 올해가 2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시장에 머물러 있으려고 많은 그 현금이 하나도 없고 일단 돈이 다 이제 주식에 투자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메세라가 지금 화이자에 인수가 되면서 보니까 그 과정을 보니까 메세라가 화이자에 인수될 때까지 한 1년 반 정도 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인수된 게 1년 반 정도부터 이제 시작에 물꼬를 튼 겁니다. 그러니까 로이반트도 마찬가지로 어느 대형 제약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물밑 작업을 지금 진행 중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난 6월 달인가 7월 달에 컨퍼런스에서 로이반트 CEO가 그런 대형 제약사와 많은 얘기를 나눴다라는 멘트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뭐 로이반트, 아니 이뮤노반트 얘기인지 아니면 그 이번에 임상 결과 좋게 나온 그 신약 3상 승인한 거 있잖아요. 로이반트가 그 이름이 프리오반트인가 아무튼 그 회사에 관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내용도 있었고 해서 지금 이뮤노반트에 대한 M&A 작업이 물밑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을 수도 있다. 뭐 아닐 수도 있지만요. 그건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아무튼 메세라가 화이자에 인수당할 때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는 좀 참고해 볼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리고 11월 11일에 로이반트가 이제 구겐하임 바이오 헬스 컨퍼런스에 참가를 해서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이에요. 11월 11일 날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이제 TED 결과 발표가 나오고 구겐하임 컨퍼런스에 참가를 할지 아니면 11월 말쯤에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하게 될 텐데 그때 TED 업데이트가 나올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런 트럼프의 으르렁 이슈 때문에 본인들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수 있는 시즌이 또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본인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그 사람 성격이 보인다. 투자 스타일이 보인다. 그러니까 잔뜩 인기 있는 주식들, 뭐 로봇이다, AI다, 뭐 그런 뭐 빅테크 주식들 위주, 요즘 한창 핫했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만 가지고 있다면 최근 수익률은 좋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종목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성격은 단기간의 모멘텀으로 단기간에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런 종목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또 레버리지까지 껴있다면, 2배, 3배 레버리지까지 껴있다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좀 욕심이 많으신 투자자라고 좀 볼 수 있고,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종목은 장기 성장성이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은 배당 종목, 어떤 종목은 너무 저평가돼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있는 종목들이 같이 포트폴리오에 비중을 여러 개 차지하고 있다면, 그런 분들은 이제 천천히 부자가 되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의 포트폴리오로 보여지게 될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포트폴리오를 보면 그 사람 성격을 알 수 있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늘 같은 장에서는 지난번 2차전지 때 2차전지 사신 분들 다 주가 멋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2차전지 구매하신 분들 마음 편했잖아요. 그죠? 근데 수익 내고 나오신 분들은 박수 칠 일이고, 만약에 그때 사셨는데 지금까지 물려 있으신 분들은 사실 마음 편한 투자를 하실 겁니다. 투자자가 마음이 편하면 돈을 벌기가 쉽지 않아요. 투자자는 마음이 불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심리와 정반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편한 투자를 하신 분들은 그 워렌 버핏이 말하는 썰물이 나오면 이제 옷을 누가 발가벗고 있는지 알 수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마음이 편한 투자를 하신 분들은 이제 옷을 누가 발가벗었는지가 다 보일 거고요. 마음이 불편한 투자를 하신 분들은 지금 이 하락장이 무섭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무섭지 않거든요. 마음이 상당히 불편했기 때문에. 그만큼 떨어져 있는 주식들 위주로 많이 좀 살려고 노력을 했고, 시장에서 AI다 뭐다 로봇이다 하면서 수익을 다 노릴 때 저는 그 포모를 이겨내는 게 좀 습관이 돼서, 포모가 안 느껴졌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하지 않고 참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고평가 논란 속에서 하락장이 오게 되면 저는 조금 그나마 다른 사람들보다 좀 하락률이 좀 덜한 편이긴 해요. 물론 상승률도 덜했긴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부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기 있는 주식들을 많이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 이슈가 터지면 향후에 이제 누가 돈을 벌 거냐, 이런 게 또 고민이 되거든요. AI든 뭐 로봇이든 반도체든 향후에 누가 돈을 벌게 될 거냐라는 것들이 이제 고민이 될 텐데, 사실 이런 성장주 투자를 하면서 2차전지도 그때 당시에는 돈을 많이 벌 줄 알고, 미래에 이 회사는 돈을 많이 벌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돈을 하나도 못 벌었지만 투자자분들이 그 꿈을 안고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바이오 회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미래의 향후에 이 회사는 돈을 많이 벌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올바이오파마도 지금 돈을 하나도 못 벌고 있다고 한들, 하지만 향후에 만약에 이 회사가 돈을 못 번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럴 거를 대비해서 펀더멘털을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 어떤 바이오주든 기대감이 뭐 있고, 어떤 기전이 인기가 많아서 나중에 기술 수출을 할 거고, 이런 것들은 사실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기술 수출을 해서 임상이 진행되고 있으면 그나마 나아요. 그나마 근거 있게 투자를 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 회사가 정녕 나중에 실패를 할지언정. 근데 요즘에 이런 회사들이 M&A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방사능 의약품도 그렇고요. 뭐 다른 여러 가지 항암 치료제에 대한 기전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인기가 많다 그래서 그럼 이 회사도 나중에 같은 이런 기전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회사든 M&A가 될 수도 있겠네? 라고 M&A 이력이 한 번도 없는 회사들을 투자하는 것들은 나중에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털을 잘 보셔야 되고, 기업을 제대로 공부하셔야 된다는 게 이런 이유거든요. 오늘 밤 영상은 사실 이런 트럼프의 으르렁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흔들리실 수 있을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올바이오파마 기업 본연의 가치를 보자 하는 것과
제가 지금 한올바이오 파마를 왜 매수하고 있는지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면에서도 외인기관 비중이 너무 낮다. 그래서 들어가는데 전혀 부담이 없다. 외인들이 팔아봤자 더 얼마나 팔겠습니까? 기관들도 팔아봤자 얼마나 팔겠어요. 물론 개인들이 던지기 시작하면 주가는 떨어질 겁니다. 개인들의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하지만 외인기관이 이미 많이 빠져 있어서 사실 많이 빠질 것도 많이 없다. 한올은 뭐 빠져봤자 얼마나 빠지겠느냐 하는 생각이어서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제 입장에서 좀 부럽다 생각이고요. 뭐 투자 판단은 본인들이 하시는 거니까 뭐 사시든지 파시든지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시되,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한올바이오 파마가 이런 트럼프 르렁 때문에 땡큐 외치면서 이제 매수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가격대가 한 번은 더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저는 좀 더 있고요. 아무튼 오늘은 좀 미국장이 하락이어서 다음 월요일장이 무서우실 수도 있는데 그 무서움이 모두의 생각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공을 하려는 투자자들은 사람들의 인식과 반대로 가야 됩니다. 모두가 공포를 느낄 거예요. 월요일에 다 던질 겁니다. 무서워서 다 탈출하고 차익 실현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현금을 확보하려고 다 탈출을 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대로 가야 됩니다. 마음이 불편하시겠지만 반대로 가야 맞는 거예요. 월요일 당장은 아니더라도 본인들이 알맞은 가격대라고 생각하시는 가격대에 사실 수 있는 분들이면 성공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추천은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되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모두가 다 공포에 질려 있고 사람들이 다 던질 때 저는 현금이 생긴다면 조금 더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 생기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편한 투자를 같이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판단입니다. 저를 따라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리딩방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튜브를 찍고 제 투자 철학을 얘기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같이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조언 정도인 거지, 이거를 매수하셔라 매도하셔라는 절대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행히 지난번 영상에는 뭐 질문이 딱히 없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그 슈퍼땡스 보내주신 분이 또 계신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그 스타벅스 신메뉴 요즘에 좀 나왔던데 그거를 좀 먹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마셨고요. 다음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새벽까지 촬영을 했는데 알람 새벽에 올리신 분들 너무 죄송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눌러주신 분들 꼭 눌러주시고 댓글 꼭꼭꼭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슈퍼땡스는 보내주신 분들, 항상 꾸준히 보내주신 분들 제가 아이디랑 다 알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다른 분들도 만약에 보내주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예, 싫어할 사람 없겠죠. 언제든지 환영이고요. 그만큼 더 열심히 투자 철학을 전파하고 여러분들과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유튜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